온앵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간밤 미증시가 다 떨어지면서 마무리가 됐죠. 그런데 미국만 그런 건 아니고요. 어제 아시아권 우리 시장 빼고 거의 다 빠졌고 간밤 유럽권도 좋지 못한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유는 다 달랐습니다. 하락의 명분은 달랐는데 공통된 특징이 한 가지가 포착됐습니다. 모두 올 들어서 혹은 최근 2개월 사이에 급등세를 시현했었던 그들 섹터 위주 그리고 국가 위주의 낙폭이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어제까지 그 전날까지 일본은 33년 내에 최고치까지 내달렸던 증시였죠. 그런데 어제는 9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이 된 거였고요. 중국 증시도 최근 들어서 경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단기간 급등한 바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상하이 지수, 항성 지수 모두 1.5% 안팎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빌미는 중국에서 코로나 2차 감염 확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약주가 반사수혜 기대로 올랐는데 최근 한 2개월 동안 급등세를 거듭했었던 섹터들, 특히 국유기업이다, 금융통신, 인공지능 섹터가 특히 차익 매물 출회가 많이 되면서 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대부분 이제 하락세를 보였는데 특히 다른 국가에 비해서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했었던 프랑스 깍 지수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1% 넘게 밀렸죠. 명품주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역사상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명품주입니다. 이렇게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에르메스 6.5%,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5%의 급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도 일단은 빌미는 부채 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3대 지수 일제히 밀렸고 이 중에서 최근 단기간 가장 빠르게 올랐었던 특히 나스닥 100 지수는 52주 고가까지 내달렸었죠. 그래서 그런지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1.26%의 낙폭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추가된 소식은 바이든 대통령은 대화에 생산적인 내용이 있었다라고 한 반면에 메카시 하원 의장은 진전 없다 딱 선을 긋는 이견 차이가 드러났는데요. 그로 인해서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안감이 국채 시장에 반영을 하고 있는 건데 다음으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이 장 막판에 추가적인 낙폭을 확대한 요인은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분석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마찰 확대 우려감인데 미국의 폭격기와 러시아의 전투기가 교전 직전까지 갔었다는 이 보도가 나오면서 낙폭이 갑자기 커지는 모양도 일정 정도 있었습니다. 네. 빌미가 다 다를 뿐이지 모양이 정말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앞으로 이 성장주가 다시 살아날까에 대한 가늠자는 이 일정에 담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우리 시간으로는 한 5시 30분 정도, 그러니까 미국 시장 마치고 나서 엔비디아 실적 공개가 있는데 실적 이후에 컨퍼런스 콜 때 젠슨 황 CEO가 어떤 이야기가 하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실적 끝나면 AI 일정이 끝난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29일 다음 주에 엔비디아 키노트 발표가 있는데 그 주제가 생성 AI 관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이 또 해석을 할지 여부에 따라서 방향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부채 한도 협상 이슈, 지겹지만 앞으로 계속 전해질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추가된 내용들 업데이트를 해볼 텐데요. 시장은 막판에 협상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숨길 수 없는 불안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어제 체크해드렸습니다. 지금 이게 채권금리가 나와 있는데 5월 30일 만기의 채권금리가 여기 뚝 떨어져 있는 것 보시죠. 2점 초반대, 2% 이제 초반대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하루 뒤 만기인 6월 1일로 가면요. 빨간 라인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6% 근접치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하루 차이인데 무엇이 다를까요? 옐런 재무부 장관이 재무상 버틸 수 있는 엑스데이트, 기한, 잠재적인 디폴트, 국가 부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목한 날이 6월 1일입니다. 딱 그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갈린 걸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일단은 괜찮다는 시각, 그 이후에 불안이 크다라는 시각이 이미 채권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볼 텐데, 옐런 재무부장관 엑스데이트를 6월 1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가계로 예를 들어볼까요? 가게를 운영할 때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 1억까지 뚫어놨어. 근데 이것을 이미 넘긴 상황에서 두 부부가 의논을 합니다. 우리 한 1억 5천까지 마이너스 더 뚫어볼까? 라고 하는데, 한쪽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럴 거면 지출하고 있는 목록 좀 줄여라. 그러면 1억 5천 마이너스까지 내가 협의를 해줄게. 한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게 계속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재무 상황 마이너스 그 상한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합의를 봐서 더 뚫어줘야 되는데 그게 계속 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국에는 채무 불이행이 돼서 그 부도 사태가 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지금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이견이 좀 존재하는데요. 공화당에서 갑자기 엑스데이트에 대해서 6월 1일 이거 맞냐? 못 믿겠다. 이렇게 의문을 표명했습니다. 간밤에요.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정말 이 시간에 대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가? 왜냐면 월가에서도 6월 중순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거든요. 그런데 또 한 측면에서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백악관이 시한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아서 우리한테 너무 압박을 하니까 불안감을 키우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책임을 전가하는 측면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 논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제쯤 타결이 되는가는 정말 시계 제로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시장 변동성은 아마 이 이슈에 따라서 계속 이제 반복이 되긴 할 텐데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번 주 안에 협의를 보는 것이죠. 계속해서 내용들을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장의 그 하락 요인 가운데 하나가 경기 위축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날 유럽권의 제조업 PMI가 위축세를 나타내면서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뒤에 발표된 미국의 서비스업 PMI, 제조업 PMI도 내용이 좋진 않았습니다. 물론 서비스 PMI가 예상보다도 훨씬 웃돈 수치를 나타냈습니다만 제조업 PMI는 예상보다 전달보다도 밑돌았는데 기준선인 50을 밑돌았습니다. 기준선을 밑돈 거는 경기에 대해서 앞으로 위축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국 이 서비스업에 영향을 미치는 여행이나 레저 수요는 급증을 하고 있고 즉 물가의 상방 압력을 가할 만한 내용인데 경기와 맞닿아 있는 제조업 쪽은 과잉 공급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는 걸 여실히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결국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올라간다. 스태그플레이션을 연상시킬 만한 그런 자료죠. 나스닥 종합주가지수 6개월 차트가 나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지수는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는 반면에 경기의 그 선행지표격으로 불리는 닥터코퍼인 구리 가격은 6개월 차트상 쭉 밀리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이 원자재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는 걸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점 대비했을 때 벌써 한 10% 넘게 밀려 있는데 시장은 그 부채한도 협상 이후에 여전히 경기에 대해서 우려감을 아주 이제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건 좀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종목별 흐름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뚜렷한 한 가지 성장주의 약세입니다. 특히 단기간에 많이 급등했었던 종목 위주의 낙폭이 두드러졌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2% 가까운 낙폭이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제품들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렸습니다. 날이 좀 좋지 않았죠. 딱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으면 좀 올랐을 텐데 그렇진 못했고요. 엔비디아, 애플도 1.5% 이상씩 밀린 거 보면 전반적으로 차익 요구가 컸다라고도 정리 가능합니다. 애플 일정이 있어서 참고해 보시라고 정리를 해봤고요. 연례 개발자 회의 이제 기업마다 지금 하고 있죠. 애플은 6월 5일부터 9일까지 들어갑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요. 근데 일부 AI 테마들은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아는 52주 신고가를 달렸는데 데이터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I 수혜주로 지금 월가에서 주목을 하는 기업 가운데 하나인데요. 조심스럽지만 AI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 목록에 팔란티어가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반도체가 대부분 쉬어갔습니다. 그 와중에
마이크론은 약보합으로 나름 좀 잘 버텨주는 모습이었고 AMD는 그 와중에 또 올랐습니다. 소폭이었지만 0.11%의 강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의견 매수로 제시한 영향을 받았고요. 그 근거는 또 여기도 AI였습니다. AI 수요로 인해서 또 다른 큰 기회가 있을 것이다. 예, 요즘 AI 언급은 빈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 이슈로 인해서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여행 테마들, 카지노 테마가 일제히 약세 흐름을 보였고요. 반면 백신 테마가 모처럼 만에 상승세를 휘어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 재확산을 다 거쳤잖아요. 그리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을 아마 복기해 보시면 이런 흐름들이 얼마간 갈 것인가를 어느 정도는 추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에너지 섹터로 봤을 때 거의 유일하게 그린라이트 상승부를 밝힌 섹터였습니다. 대부분 올랐는데 특히 쉐보론은 3%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HSBC에서 국제유가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쉐보론 투자 의견 상향 조정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 개별 특징주인데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5G 부품 공급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으로 홀로 상승세, SMR은 원전 테마죠. 소형 모듈 식의 원전, 원자력 발전소 수주 기대감인데 지금 미국이랑 루마니아 정부 차원에서 어떤 협의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주 기대감으로 SMR의 주가 상승세를 휘어냈습니다. 7.4%나 올랐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원전 테마 이 SMR의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진 못했고 계속 이제 하락 추세에서 반등세를 휘어냈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리 옮겨서 투자에 대한 포인트, 다른 면으로 좀 생각을 해볼까요? 어제 마감된 우리 시장입니다. 아시아 다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끌어올렸고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 모처럼 만에 나타났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최근 주도주가 명확하게 끌고 가는 장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도주가 한 2, 3일 간격으로 교체가 되면서 순환 패턴을 그리고 있죠. 대표적으로 엔터, 반도체, 배터리, 제약바이오 등등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올랐던 상승 테마는 미국, 중국과 비슷하죠. 진단키트가 올랐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확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국내 이슈로는 국방부 입영 신체 검사의 마약 검사 추가 소식이 들려오면서 모처럼 만에 급등을 했는데 테마성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장품 OEM, ODM 기업 실적 나왔을 때부터 좀 체크를 해드렸는데 대형 프리미엄급 그 기초 화장품과 다르게 최근 들어서 K-팝의 흥행에 이 화려한 색조 화장품이 부각이 되면서 한국의 이 색조 화장품 기업들 현재 실적과 함께 주가도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처럼 만에 이번 주 들어서는 배터리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죠. 어제는 리튬 테마, 2차 전지 테마가 같이 흐름을 보였고요. 오늘 산업뉴스 일정이 있어서 간략하게 기입을 해봤습니다. 누리호 발사 일정인데 어제 발사대 기립까지 이제 완료를 시켰습니다. 일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발사 예정 시각이 오후 6시 24분으로 밝혀져 있는데요.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1시 30분 오후에 회의를 열고 발표 예정입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시세 체크용 신고가 종목들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간별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역사적인 신고가 종목들 한미반도체, 영풍재지, 이수페타시스, 코스피 종목들이고요. 코스닥 종목에서는 YG엔터 나오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에서는 유한양행 등의 한양행 등의 이런 제약바이오가 요즘 좀 이름을 올리고 있고 화장품, 색조 화장품 대명사죠. 코스맥스도 이름을 여전히 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월덱스고요. 보시면 최근 한 가지의 특징사항, IT 쪽에서 신고가 종목이 하나둘씩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60일 신고가로 HD 한국조선해양, 조선주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조선 섹터에 대해서 마지막 코너에서 우리나라 조선의 대표 애널리스트 엄경아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고요. 쭉 한번 내용들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차 바이오텍 등의 바이오 종목들도 요즘 슬며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보겠습니다. 어제 장 마치고 들썩였던 종목 가운데 에코프로 그룹주와 몇몇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입니다.
공장 증설 소식이 에코프로 BM 쪽에서 있었는데 일종의 재료고요. 최근 들어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개인의 순매수세 그리고 일부 외국인과 기관이 선별적인 배터리 종목의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특징이 잡히고 있습니다. 엔터주의 강세도 있었는데 단독 기사라서 이건 좀 감안하시고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개별 특징주 몇 가지가 있었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요 며칠 들썩이긴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수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직 수주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는 점은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퀀트 분석 오랜만에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증권에서 올린 내용이고요. 실적 상향 종목의 매수 최저가에 지금 들어갔다고 하면서 그의 이제 투자의 아이디어 연결해서 레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실적 상향 종목에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 환경인데 그 근거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금리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리 동결 가능성이 일찍부터 시장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죠. 그게 미리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 키 맞추는 과정에서 이 금리의 흐름상 재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목금리가 올라가면 실적 상향이나 과거의 저평가 스타일이 유리했던 이 흐름을 봤을 때 이제는 실적 상향 종목의 주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퀀트 분석이고요. 여기에 기관의 빈집, 기관의 매수세가 좀 부족했던 종목에 추가로 기관이 살만한 종목을 보는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월 저점에서 연말까지 전통적으로 이런 종목들의 강세가 있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것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연간 가이던스 상향 조정이 나오고 있는 종목 그리고 기관의 수급 유입이 적었던 종목 두 가지가 같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여기에서는 좀 추리고 있습니다.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JYP 엔터, HPSP 등등의 종목들 쭉 한번 체크를 같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거의 당잠사였습니다.